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슬로우 에이징이라는 말 정말 많이 들으시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천천히 건강하게 나이 들자 이런 의미인데요. 이런 걸 위해서 비싼 화장품도 사시고 고가의 시술도 받으시고 하는데, 사실 이런 거 하기 이전에 진짜 피부 노화를 막는 핵심 개념 하나를 알고 이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바로 이제 항산화라고 하는 건데요. 오늘 영상 하나로 항산화가 대체 뭔지,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한 게 내가 뭘 노력할 수 있는지, 먹는 영양제, 화장품, 병원에서 뭘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항산화가 뭘까요? 항산화를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사과를 이렇게 깎아두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갈색으로 바뀌죠. 공기랑 접촉하니까 뭔가 갈색으로 바뀐다고 이제 알고 계시죠? 또 쇠 같은 것도 시간이 지나면 녹슬죠. 이런 걸 산화라고 합니다. 우리 피부도 사실 외부에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똑같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햇빛도 보고, 미세먼지도 많고, 물리적인 스트레스 혹은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외부 자극들이 계속 있으면 피부 안에서 활성산소라는 게 계속 만들어져요. 이런 활성산소라는 거는 굉장히 몸에 안 좋은 유해한 산소인데, 이런 애들이 뭘 하냐면 우리 몸의 세포에서 콜라겐들을 막 공격해서 파괴를 하고, 세포막을 공격해서 이제 얼굴 피부에 국한해서 생각해보면 주름이 생기고, 얼굴이 나이 들어 보이고 칙칙해지게 하고, 또 기미나 잡티 같은 문제들이 생기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산화 스트레스인데, 항산화라는 거는 반대죠. 그러니까 항산화는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서 피부가 나이 들지 않게, 녹슬지 않게 방어막을 만들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항산화는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는 먹는 겁니다. 우선 식단에서는 토마토, 베리, 그리고 녹차 같은 식품들이 굉장히 유명한 항산화 식품인데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고, 베리 같은 거에는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고요. 녹차에는 EGCG라고 하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을 자주 마신다 하면은 그걸 녹차를 좀 드셔보신다거나, 아침에 토마토를 드셔보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노력해 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쉽게 접근을 하신다면 영양제도 있어요. 영양제는 이제 가장 유명한 건 1차적으로 활성산소 제거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는 비타민 C가 있어요. 그리고 또 세포막을 보호해줘서 보호막을 좀 더 튼튼하게 해주는 비타민 E, 그리고 항산화 체계의 강한 핵심 부분을 작용하는 글루타치온, 그리고 코큐텐 같은 조합을 추천을 드립니다. 단 영양제는 치료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꾸준한 데일리 케어 그리고 예방 접근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코큐텐 영양제를 복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그냥 제품 뭐가 좋은지는 사실 잘 모르고 약국에서 그냥 추천받아서 산 거예요. 근데 먹으면 확실히 좀 아침에 조금 더 건강해지는 느낌도 들고, 몸이 좀 더 개운한 느낌,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이게 아마 산화 스트레스가 전날 쌓였던 게 이걸 먹으면서 좀 해소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피부에 직접 작용을 하도록 바로 바르는 항산화 제품들이 있어요. 이 항산화 제품 중에서 이제 대표 주자는 바로 순수 비타민 C인데요. 오늘 이게 들어간 대표적인 제품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가장 유명한 건 이 스킨스티컬즈라고 하는 로레알 그룹의 상위 브랜드에서 나온 CE 페롤릭이라고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항산화 세럼의 고유명사예요.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고, 화장품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이름에서 보실 수 있듯이 CE 페롤릭, 이 세 가지 성분이 주성분인데요. 비타민 C 15%, 그리고 비타민 E 1%, 그리고 이 페룰릭 액시드 0.5%가 들어있는데, 이게 황금 비율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통해서 이제 항산화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게 저명한 의학 저널 같은 것들에서도 확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걸 바르시면 자외선에 의한 광노화 현상을 예방을 한다거나, 미세먼지라든지 스트레스로 인한 노화 현상을 막을 수 있게 항산화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이나 주름 이런 것들이 고민이신 분들, 노화 예방이 가장 고민이신 분들한테 베스트 옵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지성 피부용 제품인데요. 똑같이 보시면 실리마린 CF라고 하는 제품인데, 같은 스킨스티컬즈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이제 지성 피부는 피지 내부의 지질이 산화되면서 트러블이 좀 악화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CF, 비타민 C, 그리고 페룰릭 액시드, 이건 똑같이 들어가 있죠. 근데 아까 보여드렸던 비타민 E 대신에 실리마린이라고 하는 밀크시슬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피지 조절을 돕는 살리실산, 바하가 들어가 있는데, 이제 유분기가 많거나 트러블이 고민이신 분들은 이 제품을 바르시면 피지가 조금 조절이 되면서 항산화 효과까지 가져가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이제 저도 이 두 제품을 애용하고 있는데요. 저는 요새는 여름철이라서 좀 피지가 늘어난 것 같아서 실리바른 CF를 주로 쓰고 있지만 평상시에는 시페룰릭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여러 운동들을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는 이것들을 계속 들고 다닐 수가 없어서 좀 간단하게 사용할 만한 다른 회사의 제품들도 몇 가지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 이솝이라고 하는 화장품 회사에서 나온 파슬리시드 세럼이에요. 이것도 보시면 이제 안티옥시던트 인텐스 세럼이라고 적혀 있는데 항산화 세럼이고요. 그리고 스킨 중에서도 파슬리시드 토너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가볍게 발라주시면 평상시에 좀 귀찮아도 가벼운 스킨케어로도 항산화 효과를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들이나 뭐 영양제 아까 보여드렸던 거 전부 다 제 내돈내산 제품이고 뭐 일절의 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피부과 전문의 추천으로 믿고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비타민 C가 들어간 제품들은 사용하실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순수한 비타민 C는 이제 빛이나 공기를 만나면 갈변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약간 액체가 갈색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얘도 사실 많이 갈변이 돼 있는데 이렇게 갈색으로 바뀝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제품 거의 다 썼는데 이것도 보시면 이렇게 갈변이 돼 있어요. 갈색이고 이게 처음에 개봉을 하면은 약간 연한 노란색에 가까운 색깔인데 점점 이렇게 갈색으로 많이 안 쓴 이 실리바른 CF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옅은 색이죠. 사실 제조사나 제가 담당하시는 분께 이제 여쭤보면은 이 갈변 현상은 사실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용하시는데 혹시 찝찝하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병 자체가 차광이 되어 있긴 한데 햇빛을 보지 않는 그런 위치에 보관을 하신다거나 냉장 보관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또 약간 뜨거운 곳에 있으면 여기 스포이드가 좀 부풀어 일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것도 아까 제가 여쭤봤듯이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다고는 하는데 가끔 이게 불량이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너무 뜨겁지 않은 곳에 그리고 뭐 냉장 보관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SNS에서 본 것 중에 하나인데 시페룰릭을 바르다 보니까 얼굴이 노랗게 갈변이 돼서 못 쓰겠다라고 하시는 분을 본 적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다 보면은 이렇게 색깔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너무 많이 바르면 사실 얼굴이 좀 갈색처럼 보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얼굴 좋아지려고 했는데 얼굴이 누리끼리 보이니까 나랑 안 맞는 건가? 내 피부톤이랑 안 맞는 건가?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 보통은 이건 바른다고 얼굴이 갈색으로 바뀌진 않거든요. 그런 분들은 보통 너무 많이 사용을 해서 그래요. 이제 이거의 권장 사용량은 이렇게 스포이드해서 하나, 둘, 셋. 딱 3방울만 쓰는 거예요. 지금 3방울 떨어뜨려도 여기에 꽤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얼굴 전체 기준 3방울, 목까지 사용하실 거면 6방울 정도만 사용을 하시고 바르실 때는 이렇게 문질러서 바르지 마시고 툭툭 두드려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질러서 바르는 과정에서 이제 제가 전달받기로는 손끝에 많이 흡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앰플 굉장히 고가인데 손에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아까우니까 최대한 얼굴로 들어갈 수 있게 툭툭 두드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특이사항은 이런 비타민C가 들어간 제품들은 얼굴이 좀 따가움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간혹 생기는 현상인데 피부 장벽이 좀 손상돼 있거나 혹은 어떤 시술을 받은 뒤에 이걸 바르면 얼굴이 좀 따가우실 수 있어요. 저도 이제 경험한 현상인데 제가 예전에 얼굴에 리쥬란을 하고 그 다음에 비타민C, 시페룰릭 제품을 그날 바로 발랐더니 얼굴이 너무 따갑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조사랑 담당하시는 분한테 여쭤봤는데 그거 자체는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손상된 장벽 사이사이로 이 제품들이 흡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효과와 재생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 라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따가움이 느껴진다고 쓰시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내가 이게 발랐는데 얼굴이 따갑다라는 거는 사실 그때 좀 피부 장벽이 손상돼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런 것만 바르시는 것보다는 뭔가 피부 장벽이 손상된 이유가 뭔지 혹은 뭐 그걸 회복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가끔 피부가 원래 너무 민감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 발랐을 때 따가우면 아 나는 이거랑 안 맞는다, 알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데 비타민C에 본인은 알러지가 있어서 못 쓰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대부분은 알러지가 아니겠지만 이제 그렇게 느끼시게 되면은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본인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절대 못 쓰시거든요, 이런 제품들을. 그래서 그런 분들은 처음부터 조금 부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뭐 토너 같은 걸로 쉽게 시작을 해보신다거나 혹은 토너를 바르시고 보습제를 바른 이후에 이거를 굉장히 소량만 한 방울, 2방울 정도만 써보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천천히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불안하시다면 뭐 이런 제품을 사용하는 그런 병원에서 케어를 받을 때 한번 체험적으로 써보시거나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집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계가 느껴지실 수 있죠. 보통은 이제 산화 스트레스가 쌓이면 급격하게 너무 피곤하거나 혹은 피부가 나이 들어 보인다고 느끼실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응급 처방으로 병원에서 진행할 수 있는 항산화 케어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네오엑스라고 하는 미국에서 들어온 관리인데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옥시팟이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해요. 옥시라는 게 이제 산소를 의미하죠. 옥시팟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 하이드레이팅, 글램, 뭐 에너자이즈, 뭐 리바이브, 톡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옥시팟들이 있어서 각각이 이제 하는 역할들이 있어요. 하이드레이트는 뭐 수분 충전, 글램은 뭐 얼굴이 탄력이 생기게 하고 이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이제 원리는 뭐냐면 피부 표면에 인위적인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 이제 어떤 물리적인 원리를 통해서 피부 내부로 자연스럽게 산소가 공급될 수 있게 해줘요. 그러면 피부 내부에서 미세 혈류가 증가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옥시팟 속에 들어있는 유효 성분 같은 것들이 피부 안쪽으로 효율적으로 침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받으시면은 이 성분들이 침투하면서 미세혈관이 확장되니까 약간 얼굴에 홍조가 느껴지고 얼굴이 좀 따갑다고 느껴지실 수 있고, 이후에 진정 케어까지 다 들어가고 나면은 뭔가 얼굴이 좀 밝아지고 피부결이 좋아졌다 이렇게 느끼시게 돼요. 사실은 반대로 생각하면 산화 스트레스 때문에 얼굴이 칙칙해지고 피부결이 오돌토돌하고 뭔가 피곤해 보이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걸 즉각적으로 개선해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전신세포의 활성산소를 잡는다 라고 하는 개념인데, 방금 이런 것들은 얼굴에 대한 거죠. 근데 이제 전신의 활성산소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영양제 같은 거 복용을 하시는 것도 있지만 수액으로, 정맥으로 뭔가를 투여해줘서 활성산소를 제거해줄 수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아까도 계속 몇 번 반복했는데 비타민C, 그리고 마그네슘, 그리고 비타민 B군을 조합한 마이어스 칵테일이라고 하는 수액이 있는데요. 이런 거를 이제 수액으로 맞으면 굉장히 고농도의 비타민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양제로 먹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흡수도의 한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혈관으로 직접 고농도 항산화 성분이 전달되어서 피부 톤이 개선되고 피로가 회복되는 효과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굉장히 유명한 이제 슬로우 에이징 분야에서 정말 주목받고 있는 NAD 수액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나이아신이라고 하는 NAD 전구체를 투여를 해서 NAD라는 게 생성될 수 있게 해주는 효과를 보이는 수액인데요. 이 NAD라는 게 우리 몸에 들어가서 뭘 하냐면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들고 그동안 공격받았던 DNA 같은 것들이 빨리 회복될 수 있게 해주는 효과를 보일 수 있어요. 이제 이런 게 꼭 필요한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NAD 농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맞아서 수액으로 NAD가 생성될 수 있게 재료를 보충을 해주면 세포 수준에서 에너지 활성이 되고 항산화의 방어력이 극대화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 말씀드린 항산화 슬로우 에이징 3단계 딱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영양과 식품 잘 챙겨 먹기. 영양제는 비타민 C, 그리고 비타민 E, 글루타치온, 코큐텐 같은 먹는 항산화 제품이고요. 이런 것들로 집에서 데일리로 케어를 하세요. 2번, 제품 바르기. 비타민 C나 E, 그리고 페룰릭 액시드를 주성분으로 하는 C2 페룰릭이라고 하는 제품이나 혹은 실리마린 CF라고 하는 제품, 혹은 다른 회사에서 나온 이런 항산화 제품 같은 것들로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적절한 병원의 관리를 받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네오엑스라든지 혹은 메디컬 스킨케어, 그리고 마이어스 칵테일, 그리고 NAD 수액 같은 흡수율을 높인 항산화 요법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몇백만 원짜리 고가의 울세라, 서머진 같은 리프팅 시술을 받아도 정작 내 피부 바탕세포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시술 효과를 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피부 세포가 늙고 기절해 있지 않도록 건강한 상태에서 시술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항산화 바탕 공사라는 것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루틴으로 집에서부터 천천히 케어를 해보시면 앞으로 리프팅이나 스킨부스터 시술을 받으시더라도 남들보다 훨씬 효과 좋게 제대로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늙지 않고 젊어 보인다, 그리고 건강해 보인다, 이런 피부는 정말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가끔 이제 꾸준히 관리를 하셨던 분들이 주변 지인들이 누구 씨는 왜 이렇게 피부가 좋고 안 늙어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본인은 정말 이게 수십 년의 노력이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그 물어보시는 분들은 그냥 뭐 하나의 시술로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신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처럼 이렇게 천천히 항산화 루틴을 해가시고 천천히 관리를 하는 게 향후에 5년, 10년 뒤에 내 피부 상태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슬로우 에이징 루틴을 잡아서 내 피부의 시간을 천천히 갈 수 있게 천천히 돌려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항산화 케어를 해도 평소에 무심코 하는 여러 습관들, 이런 습관들 하나 때문에 피부를 망치고 계신 분들이 또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피부과 전문의인 제가 절대 안 하는 피부 망치는 습관 5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이게 궁금하시다면 구독해두시고 내 피부를 지키는 진짜 팁까지 꼭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